안녕하십니까, 김희주입니다. 자, 32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가볼까요? 자, 때때로 사회적인 학습이라는 것은 굉장히 직접적입니다. 나는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풀지를 알고 싶습니다. 나의 컴퓨터로. 그러면 도움을 주는 데스크 어드바이저는 나에게 사용식이죠. 말해줍니다. 어디에서 중요한 커맨드를 찾을지를, 그 메뉴에서 어디에 중요한 커맨드를 찾을지를 나에게 말해줍니다. 직접적이라는 얘기는 바로바로 알려준다는 얘기 아니야. 바로바로 이렇게 어드바이저를 해준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나는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나의 와이어 스피커 세트를 어떻게 작동시킬지. 그러면 나의 딸들은 보여줍니다. 나의 딸은 보여줍니다. 나에게 적절한 지시를.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로바로 직접적으로 알려준다는 얘기죠. 별로 어렵지 않았어. 최근에 점점 팽창하는 실험적인 어떤 리터러처는, 그죠? 어떤 실험적인 어떤 문헌들은 집중합니다. 그러한 케이스에, 뭐에 대한 순수한 어떤 지시에 대한 그런 케이스에 집중하고요. 순수한 어떤 증명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뭐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믿음직한 신뢰도라든지, 뭐의 신뢰도입니까? 전송 체인, 뭐 밑에서 다양한 조건 밑에서 전송하는 체인의 신뢰도를 테스트하는 데 있어서 순수한 증명과 순수한 어떤 인스트럭션의 케이스에 집중하게 됩니다. 되겠지. 그래서 순수한이라는 건 바로바로 직접적으로 알려준다는 얘기를 또 한 번 표시하고 있는 것 같아. 직접적으로 뭔가 계속 알려주고 순수하게 다 1 더하기 1이 뭐예요? 2라고 바로바로 알려주고 순수하게 직접적으로 알려준다는 얘기죠. 많은 스터디는, 사회 학습에 대한 많은 스터디는, 아이들에게서 많은 스터디의 학습들은 집중합니다. 신뢰도에. 어떤 신뢰도냐면 정보가 흐르는 한 아이에서 디퓨전 체인에서의 또 다른 아이로 정보가 흐르는 신뢰도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인트로 백그라운드지. 그러니까 요즘 최근 들어서 사회적인 학습이라는 것은 그냥 직접적이고 바로바로 알려주고 싶다는 얘기야. 근데 논제가 바뀌잖아. 하지만 대부분의 어떤 결과적인 사회적인 학습 케이스는, 인간에게서의 사회적인 학습의 대부분의 결과들은 뭐하지 않아? 의존하지 않습니다. 뭐에? 순수한 입증에 의존하지 않고 그런 어떤 지시사항에, 가르침에 의존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는 직접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오히려 대부분의 학습은 하이브리드 러닝입니다. 뒤섞인 러닝입니다. 에이전트들은 스킬이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 가이드되어진 시도와 실패에 의해서 뭔가 적절한 뭔가 사회적인 하이브리드 러닝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사회적으로 가이드되어진 프랙티스랑 그 다음에 시행착오를 통해서 기술을 얻습니다라는 얘기죠. 시행착오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알려주면 시행착오가 없잖아. 근데 오히려 시행착오가 있다는 얘기는 직접적이지 않다는 얘기니까 바로 정답을 골라볼게요. 그럼 어떻게 골라야 되겠어? 요즘엔 사회학습은 직접적이지 않고 시행과 착오를 통한 하이브리드성이다.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시행착오로도 하이브리드로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1번, 적절한 정보의 어떤 중요성, 적절한 정보 전달의 중요성, 가르침에 있어서 뭐 정보 전달에 대한 얘기 아닌 거고. 2번, 2점인데 개인적인 학습, 뭐에 대한? 협력적인 학습에 대하여. 그렇죠? 협력적인 학습에 대하여. 개인적인 학습에 대한 얘기한 거 아니고. 3번, 사회적인 맥락인데 spiritual exploration, personally meaningful. 그죠? 뭔가 만드는 건데 정신적인 탐험이 개인적으로 의미 있게 되도록 만드는 사회적인 맥락. 뭐 정신적인 탐험이 의미 있게 된다. 뭐 정신적인 탐험에 대한 얘기 아닌 것 같고. 4번, 소셜 러닝 나왔죠? 결합으로서. 결합이 뭘로 나왔어? 위에 하이브리드로 나왔잖아. 뭐에 직접적인 거랑 가이드 익스플로레이션. 이거의 두 개 짬뽕으로서의 사회적인 학습. 4번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았으니까. 자, 2번. 자, 나는 보고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들을. 어떤 경우냐면 꾸며주겠죠? 나의 강아지가 반응하는 경우들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 자,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 I would say enthusiastic. 이거는 이제 삽입절이에요. 삽입절이 없다라고 치면은 어라는 게 관사기 때문에 관사라는 것은 뒤에 명사가 나오니까 이 관사의 명사는 매너야. 그럼 막드가 매너를 꾸며주는 거야. 표시되어진 방식에서. 내가 삽입절은 해석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주어가 동사 하기의 정도로 되면은 되게 편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내가 열정적으로 말하기에 뭔가 확실하게 되어진, 표시되어진 방식에서, 확실한 방식에서, 표시되어진 방식에서
내 강아지가 반응하는 많은 경우들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죠? 뭔가 확실하게 반응을 한다는 얘기지. 뭐가 뭐 할 때? 내가 징글링 거리는 주어리를 입었을 때. 징글링 우리말로 이제 소리가 나는 어떤 그런 주어리냐면 정기적인 리듬을 생산해내는 내가 뭐 할 때? 걸을 때. 그죠? 비록 그것들은 강아지들을 받는 거죠. 비록 그 강아지들이 뭘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어떤 발을 두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강아지가 발을 퉁퉁 두드리진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소리 나는 것을 입었을 때 좀 확실한 방식에서 강아지를 반응하는 많은 경우들을 나는 보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여기 정도만 보고 이해가 되면 실제로 답을 찍어야겠지. 강아지들도 뭘 이해할 수 있다? 음악, 박자를 이해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구문 독해가 잘 되면은 속도도 되게 빨리 줄어들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비록 이것이 단순한 우화일지라도 이것은 제한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주어리가 뭐가 진주하고 뭐야? 주장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정합니다. 뭘 주장해? 동물들이 할 수 없다는 걸 주장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걸 가정하는 뭘 할 수 없니? 반응하는 건데 뭐에 반응해? pronounced rhythm이라는 것은 뭔가 생산되어진 발음되어진 리듬에 동물들이 반응할 수 없다는 걸 주장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난 이것은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반응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이런 구체적인 동물들의 뭔가 발을 두드리는 것의 반응이나 고의적으로 뭔가 마킹하는 거, 어떠한 외부적인 리듬을 마킹하는 것에 대한 반응은 주어야. doesn't 정말로 보입니다. 뭐 하는 것처럼 특별히 인간의 능력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해석될 필요가 없습니다. 뭐로써? 결정적인 능력으로서. 음악적인 반응에 관련되어진 결정적인 능력으로서 꼭 뭐 할 필요는 없습니까? 해석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강아지는 사실상 반응합니다. 다른 음악적인 특징에. 뭘 제외하고 일반적인 징글링, 나의 주어리 이거를 제외하고도 그죠? 뭘? 음악적인 특징에 대해서 더 많이 반응한다는 얘기야. 계속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강아지들도 음악적인 것들에 반응할 수 있다. 리듬을 제외하고도. 그럼 여러 가지 멜로디에도 당연히 반응할 수 있다가 나오겠죠. 그 사이렌의 소리는 아마도 그들이 하울링 하도록 겁니다. 아울 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as는 뭐뭐처럼입니다. 나의 허스밴드의 색소폰 소리가 그런 것처럼, 그런 건 대동사기 때문에 하울링을 하도록 만드는 것처럼을 받겠지. 게임 끝났죠? 그럼 여기 정답 한번 골라봅시다. 동물들도 뭘 인식할 수가 있다? 동물들도 음악적인 감각을 인식할 수가 있니? 정답은 2번 정도로 보시면 되겠지. 동물들은 힌트를 가지고 있니? 음악적인 감각에 대해서 2번 하면 될 것 같고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볼까요? 자, 3번에 1번은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 전치사의 특징이죠. 전치사의 특징은 뒤에 항상 뭐 나와? 전치사 뒤에는 명사인 구가 나온다 라는 걸 전명구라고 하죠. 이 명사라는 것은 동사가 명사로 바뀐 게 뭐야? 동명사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 동명사는 ing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죠? 이 동명사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니까. 봐봐. 모뉴멘탈이라는 건 어떤 그 기념은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냐면 매우 밀접한 단어입니다. 뭐랑 매우 밀접한 거야? be close to는 여기 to는 어디에라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뭐 나온 거야? expressing이라는 ing 형태가 나온 거죠. 뒤에 뭐도 있어? 기본적인 특징을 표현하는데 라는 목적어까지 있으니까 능동의 expressing 맞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2번은 대동사에 대한 문제인데 대동사 세 가지만 봅시다. I love you, so, does, is, has. 고르래. he. 두 번째는 I am happy. so 다음에 이 세 가지만 알면 게임 끝나죠. is, has, 고르래. 또 세 번째는 뭐야? I have loved you. so 다음에 does, is, has 고르래. he. 골라봅시다. 이런 so라는 게 우리 부정어구라고 해서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한이라는 부정어구가 튀어나와서 주어 동사가 도치된 지금 문장이지. 그럴 때 이런 동사를 대동사라고 하고 대동사는 앞에 동사가 뭐가 나온자에 따라서
거기에 받으면 되는 거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또한 마찬가지로 너를 사랑한다 해서 love는 무슨 동사야? 일반 동사. 일반 동사를 받는 대동사는 do나 does나 did를 받으니까 does가 나겠고, 나는 행복합니다. 그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비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비동사를 받는 대동사는 비동사로 받아줘야겠고, 나는 너를 사랑해왔다라는 완료형이죠. 완료형을 받는 거는 당연히 have나 had나 has가 받으니까 이렇게 받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대동사 찾기 문제인데, 자, never before and never since까지가 어떻게 보게 되면 부정어고 앞으로 튀어나온 거야. 이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라는 거니까 당연히 도치가 된 거고, 주어가 the quality of monumentality가 주어예요. 동사가 has been이야. 그럼 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념의 질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달성된 적이 없습니다. as는 뭐만큼이나 많이라는, 이것이 이집트에서 그랬던 것만큼이나 완벽하게 된 적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이집트가 최고로 기념적인 거에서 최고 대빵을 차지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져야겠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did라는 건데, 이집트에서 이것이 그랬던 것만큼이나라는 것은 뭘 받는 거야? 앞에 나오는 해석상 has been achieved를 받는 거였죠. 이집트에서 성공했는 것만큼이나 완전하게 그랬던 적이 없다니까. 근데 앞에 보게 되면 지금 시제가 뭐야? has been pp라는 has pp란 말이야. has pp란 시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have pp를 가지고 있으면 대동사는 뭘로 받아야 돼? have나 has나 had로 받아야 되니까 did가 아니고 뭘로 받아야 됩니까? has로 받아야겠지. 왜냐면 has pp니까 완료형은 has로 받아야겠죠. 정답은 2번은 틀렸다고 봐야겠지. 이해했습니까? 일단 이 2번 되게 좋은 문제니까 일단 도치까지 알아야겠지. 그 다음에 have pp에 대해서 이제 시제를 이거니까 이거에 대한 대동사는 has로 받아야 된다.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대명사 찾기 문제인데, does는 항상 뭐 is를 쓸래 vs does를 쓸래 맨날 나오는 거죠. 아, 이시 아니면 대시죠. 그죠? 대는 단수를 받는 거고 does는 복수를 받는 거니까 대명사 찾기 문제는 무조건 해석을 해봐야겠지. 많은 현대의 어떤 구조들은 이집트의 구조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구조들을 받는 거니까 does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4번에서는 대시 어떤 대시야? 지금 앞에 gigantic stone이라는 선행사가 존재하지. 선행사가 존재하고 대절이 나오고 뒤에 봤을 때 뭐가 없죠? 지금 주어가 없는 이런 걸 주격관계대명사라고 얘기하잖아. 그죠? 주격관계대명사니까 주격관계대명사는 이런 형태를 취할 수 있으니까 선행사 있니? stones 있네. 뒤에 뭐가 없니?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네. 따라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자, 5번 같은 경우는 비록 병렬 문제죠. 이것이 몇 인치밖에 안 될지라도 혹은 나무에 새겨졌을지라도 라고 해서 a few inches의 동그라미 1번 해볼까요? 5월 밑줄 2개 쳐봐. carved가 2번이야. 선생님 왜? 앞에는 명사형인데 뒤에는 pp형인데요? 이런 게 가능한가요? 상관없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is에 대한, 이건 이형식 동사다 보니까 뒤에 보호가 나야겠지. 첫 번째 보호 a few inch로 보는 거고 두 번째 보호가 그냥 pp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품사는 다르더라도 보호라는 역할로 똑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정답은 5번도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이 나무에 새기는 게 아니고 새겨지는 거니까 당연히 이것이라는 거는 사물이기 때문에 새길 수도 없죠. 새겨지는 거니까 당연히 carved도 맞는 거다. 정답은 5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4번. 커피 한 잔만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비디오 게임이 좋다라는 글의 어떤 문제였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되게 어렵지 않았어. 쭉쭉 갈게요. 비디오 게임은 경험합니다. 모델, 효과적인 모델을, 학습의 효과적인 모델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제공해 줍니다. 뭘 제공해 줍니까? 여기 이렇게 봐야 돼. 비디오 게임 경험은 이게 주어네. 모델스가 동사니까 모델스는 본보기를 보여주다. 비디오 게임의 경험은 효과적인 학습을 보여주고요. 그러므로 가이드를 제공해 줍니다. 효과적인 티칭 전략에 대해서. 어떤 티칭 전략이냐면 교육자들이 복제할 수 있는, 뭐 하는데 그들의 학생들의 학습을 증진시키는데 교육가들이 뭔가 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학습 전략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해 줍니다. 비디오 게임 좋다는 얘기 쭉쭉 나오고 있지. 그다음에 중심적인 특징, 비디오 게임의 중심적인 특징은 그들의 피드백 시스템입니다. 왜 피드백 시스템이 좋은지 볼까? 플레이어들은 즉각 끊임없는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들이 뭐 할 때? 플레이를 할 때 끊임없는 피드백을 받습니다. 즉 그들은 그 다음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뭔가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걸 바꿀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그리고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뭘 발견할 수 있니? if 뭐뭐인지 아닌지. 이것들이 성공적인지 아닌지를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비디오 게임의 효과적인 어떤 전략 중 하나가 피드백이 빠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게이머들은 확실히 어떤 실수를 이용합니다. 그 방식에서 마스터, 지배, 완전히 이제 마스터하는 방식에서 어떤 실수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대부분의 컴패닝 게임들은 줍니다. 피드백을. 그리고 제한이 없는 경우는, 시도해볼 제한이 없는 경우는 무제한적인 어떤 기회를 준다는 얘기죠. 뭐 없이? 압박감이나 스트레스 없이, 지루함에 대한 압박감이나 스트레스 없이, 혹은 hopeless, 좌절 없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압박감이나 이런 게 없다라고 나오면은 다시 무한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거니까 당연히 1번은 맞다라 보시면 되겠지. 압박감이 있으면 무한적으로 시도 못 하잖아. 압박감이 없다는 얘기는 무한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는 얘기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얘기고, 그들의 선택이나 어떤 예측이 틀렸을 때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또 다른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또 다른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도 당연히 받을 수가 있겠죠. 무제한적인 걸 받아야 되니까. 자, 솔로 플레이어들은 받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메시지를. 이제 여기까지가 보게 되면 비디오 게임에 대해서 무제한적인 기회가 있기 때문에 좋다는 얘기고, 솔로 플레이어들도 마찬가지로 뭘 받지 않아?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지 않습니다. 그들이 혼자 게임하고 있다는, 그들의 어떤 혼란에서 혼자 게임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것들을 받지 않고 지루함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데 있어서 클래스가 가득 찬, 다른 사람들을 가득 찬 클래스를 기다리는 데 있어서 지루함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솔로 게임도 뭔가 솔로 게임만의 장점이 있다는 얘기니까 부정적인 건 경험하지 않습니다. 괜찮은 것 같죠? 그 다음에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들 없이,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들이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들은 불편한 상태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편안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하면 되겠지. 다른 전략들을 시도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무제한적으로 막 시도해볼 수 있다는 얘기니까 편한 상태면은 시도해볼 수 있는 거잖아. 따라서 uncomfortable 아니고 on이 빼야겠죠. comfortable 바꿔야겠고. 자,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발견합니다. 그 빈번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들이 피드백으로 행동한다면, 그리고 지속한다면 그들을 결국에 증진시키고 점차적인 진보를 해내갈 거라는 것을 그들은 발견해냅니다. 이런 사이클은 성장 마인드셋을 강화시킵니다 하면 되겠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자, 디지털 미디어는 주어. 뭐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약속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약속하니? 미디어 텍스트 자체가 훨씬 더 빠르게 순환하고 값싸게 넓게, 이전보다 이렇게 빠르고 값싸고 넓게 순환한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봐봐, 비디오는 예전보다 훨씬 더 빨리 우리가 전 세계로 돌죠. 인터넷 발달했기 때문에 넷플릭스 같은 거 보면 쫙 전국에 퍼지잖아. 전 세계. 유토피아적인 어떤 설명을 이끌면서, 어떤 유토피아적인 설명이냐면 텔레비전의 잠재력을 상상하는, 텔레비전 쇼의 잠재력을, 혹은 영화들을 상상하는. 근데 이게 오형식이죠. 이러한 것들이 오형식의 목적보 어디에서든지 가능하도록 상상하는 유토피아 세계를 이끌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빨리 값싸게 돈다는 걸 약속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잖아. 이런 것들 굉장히 빨리 순환하는 거지. 이것은 약속입니다. 규명되어진 약속입니다. 디지털 유토피아에서 뭐와 같은, 이 사람과 같은 디지털 유토피아에 의해서 표명되어진 약속입니다. 어떤 그런 사람들이냐면 in the long tail에서, 어떤 long tail이냐면, 그죠? 이렇게 봐야겠다. in the long tail이라는 것은 그냥 전치사 구고 argued에 대한 목적어가 대절이, 이렇게 봐야겠죠. 이렇게.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것은 표명된 약속입니다. 디지털 유토피아에 의해서, 이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이 누구야? 이러한 어떤 책에서 주장했던, 미디어 배급하는 어떤 회사들이 승리한다는 거, 성취한다는 거를 주장했던 이 사람에 의해서 표명되어진 약속입니다. 근데 뭐에서 성취하는 거니? 파는 데 있는데, 틈새 어떤 컨텐츠를 뭐라기보다는 하나의 블록버스터 히트에 집중하는 거라기보다는 틈새 컨텐츠를 파는 데 있어서 미디어 어떤 분배 공급업자들이
성공할 거라는 것을 주장했던 크리스 안델슨과 같은 유토피아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표명되어진 약속입니다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화 한 편을 딱 내는 거라기보다는 이런 넷플릭스처럼 한 이것저것 여러 개 틈새 시장의 컨텐츠를 더 많이 제공하면서 성공한다는 얘기죠. 그런 어떤 이런 디지털 유토피아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표명되어진 약속입니다 하면 되겠지. 별로 어렵지 않아. 여기까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디지털 어떤 미디어는 요즘에 틈새 시장을 공략함으로써 오히려 블록버스터 하나를 하는 것보다 더 성공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비록 디지털 저장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 할지라도, 뭐 디지털 저장 비용이 적죠. 뭐랑 비교했을 때 다른 어떤 분배 방식들과 유통 방식들과 비교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적다 할지라도, 맞잖아. 유통하려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 내가 사과 농장을 해요. 유통하려면 그 유통 엄청나게 많은 창고가 있어야겠고 그 창고도 다 비용이잖아. 근데 우리 디지털은 그냥 뭐 하나의 서버만 있으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저장 비용이 적다 할지라도 뭘 허락하면서 소매상들이 어떤 출판물들을 저장하는 걸 허락하면서 어떤 거냐면 1년에 그냥 한 달에 몇 번밖에 구매 안 되는 그런 어떤 저작물들을 저장하도록 허락하면서 상당히 작다 할지라도 비용이 작다 할지라도 저장 비용이 작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주장은 일반적으로 좀 낮게 평가합니다. 뭘 낮게 평가하니? 생산 비용을 좀 낮게 평가합니다. 그 어떤 장편의 영화라든지 계속적인 뭔가 텔레바이즈해야지 웹 시리즈를 뭔가 만들거나 이런 어떤 장편의 어떤 영화를 만드는데 요구되어진 어떤 생산 비용을 좀 낮게 측정해버립니다. 이 사람의 주장을 하면 되겠죠. 저거 파리가 날아다니네? 그죠? 그죠? 잡았는데? 또 도망갔습니다. 이제 안 오겠죠? 무서워가지고. 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다른 유통업자들보다 되게 뭐가 작아? 디지털 저장 비용이 적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의 영화를 만드는데 비용이 생각보다 작게 측정된다는 얘기는 원래는 많은데 그래도 작게 측정된다는 얘기 원래는 한 100만 원 정도의 어떤 진짜 제작비가 들어가는데 보고할 때는 한 5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된다는 얘기야. 생산 비용이 뭐가 요구되어진 장편 소설과 계속적으로 어떤 진행되는 시리즈를 어떤 만드는 데 있어서 요구되어진 생산 비용은 낮게 측정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비록 많은 어떤 틈새 시장의 필름이 발견한다 할지라도 어디언스를 온라인으로 발견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요즘 틈새 시장 사람들의 회사들이 청중들은 어디서 오프라인에서 하는 게 아니죠. 온라인에서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예전에 혹시 비디오방 알아? 비디오방? 비디오집이 있었어. 비디오 가게. 얘들아 비디오 가게 같은 경우는 그 하나의 비디오를 1,000원 내면 하루 빌려주고 그랬거든. 집에 비디오 기계가 있었고. 근데 그거는 온라인적인 게 아니고 오프라인적인 거잖아. 근데 요즘 그렇게 다 안 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회사들이 온라인에서 청중들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뭘 통해서 다른 VOD라는 것은 비디오 온 디맨드 서비스죠. 여기서 다른 VOD 서비스를 통한 영화의 블랭크는 그죠? 자, 그 영화가 요즘 다 온라인이야. 그럴지라도 다른 VOD 시스템을 통한 영화의 블랭크는 바꿔버립니다. 그들의 가치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알아야겠죠? 종종 결과와 함께. 어떤 결과냐면 소비자가 훨씬 덜 위급성을 가지는 거야. 어떤 거에 있어서? 그 개인의 필름의 복사본을 가지는 데 있어서 훨씬 덜 위급함을 갖는다는 얘기는 위급함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전에 비디오집에서는 뭐 명작 하나가 나왔어. 비디오를 판대. 그러면 비디오의 수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선착순으로 사야지만 살 수 있잖아. 뭐 늦게 가면 못 사. 근데 요즘은 그런 어떤 온라인적인 거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 내가 비디오를 보고 싶으면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그냥 영화 클릭해가지고 그냥 언제든지 옛날 거를 그냥 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온라인적인 게 오프라인적인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미급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영화에 대한 무제한적인 이용 가능함 이렇게 나야겠죠. 예전에는 선착순이었던 게 요즘은 그냥 무제한적으로 이용 가능함이기 때문에 정답 몇 번 나와야 돼? 지속적인 이용 가능함 5번 하면 되겠죠. 지속적인 이용 가능함은 그죠? 다시 바꿨습니다. 그들의 어떤 가치를 그 비디오의 가치를 바꿔버렸다는 얘기죠. 자, taking away 없애면서 주된 어떤 원천 중 하나를 없애면서 수입에 영화를 만든 사람들의 주된 원천들 중 하나를 없애면서 그죠? 뭔가 이제 영화 만든 사람들 비디오로 돈을 많이 벌었죠. DVD랑. 근데 그게 이제 없어지면서. 근데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냐면
필수적으로 데미지를 끼치는 개인적인 프로듀서들에게는 필수적으로 데미지를 끼치는 그런 상황인 그런 것들을 만들면 그런 어떤 무비메이커의 어떤 주된 원천 수입의 원천에 어떤 것을 빼앗으면서 개인적인 어떤 필름에 대한 커피를 소유하는 어떤 그 위급함을 덜 느끼게 만드는 결과와 함께 가치를 바꿔버렸습니다 하면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5번 하면 될 것 같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각기 6번. 자, 볼까요? 일반적으로 이거 되게 쉬웠죠. 사회심리학자 이론은 제안합니다. 비록 행동들이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결과를 이끈다 할지라도 그 해석인데 그런 결과들의 해석, 개인에 의한 결과들의 해석이 아마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죠? 어디에? 사람의 의도에. 어떤 사람의 의도죠? 수행하는. 그 미래에서의 그들의 행동을 수행하는 사람의 의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어렵지 않았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슨 의미냐면 어떤 행동 자체가 객관적인 결과를 이끌었어. 그럴지라도 그 결과의 해석, 개인의 해석 자체가 사람의 의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지. 그 미래 행동을 할. 자, 그 다음에 동료랑 가족 의견들은 또한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 다음에 어떤 객관적인 사건이 발생했어. 근데 그 해석하는 것들에 대해서 누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 해석을 통해서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데 그때 동료들과 가족의 의견들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자, 이런 것들은 뭘로 구성합니까? 건설인데 사회적인 개념의 건설로 구성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 해석은 어떤 거에 영향을 받아? 사회적인 개념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죠? 다른 사회적인 환경과 문화적인 어떤 힘들은 또한 존재합니다. 그러나 심리학자 이 사람은 제안합니다. 어떠한 개인들에게서 그러한 외부적인 요인들, 문화라든지 사회 상황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들이 뭐에 끼쳐?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자, 그 중요한 건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야. 뭐가? 그런 사회 문화 같은 것들이. 왜냐하면 그것들이 내재화됐기 때문에 각각의 개인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내가 뭔가 다음에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화, 사회성이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문화와 사회적인 상황은 존재합니다. 밖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내 안에도 존재합니다. 뭐로써? 주관적인 문화로서 그리고 주관적인 사회적인 상황으로서. 어떤 주관적인 사회적인 상황이냐면 역할을 하는 뭐로써? 멘탈 지도로서 역할을 하는 어떤 멘탈 지도냐면 개인의 행동을 가이드해줄 모함으로써 그들의 가치라든지 개념, 역할 등등등의 영향을 끼침으로써 개인의 행동을 이끌어줄 멘탈 맵으로서 활동하는 사회적인 주관적인 사회적인 상황과 주관적인 문화입니다 하면 되겠죠. 문화로서 밖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안에서도 존재한다. 졸라 어렵게 나왔지만 간단히 말하면 내가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사회 문화 같은 것들이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 아니야. 그 다음에 어린어, 그 중에서도 블랭크, 그 다음에 블랭크는 뭐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강력한 행동의 영향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회가, 문화, 그죠?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되니까 정답 몇 번입니까? 볼까요? 1번. 개인의 인식, 사회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니까 개인의 인식이란 건 사회가 개인에게 영향을 끼친 거니까 정답은 1번 하면 되겠죠. 별로 어렵지 않았고. 도덕적인 책임감에 대해서 나온 적 없습니다. 2번 특정한 생물학적인 특징도 안 나왔고요. 4번 motivation, 동기부여인데 동기부여에 대한 얘기도 안 나왔지. 태도, 어떤 태도? 뭘 다른 사람에 대한 한 사람의 태도, 타자들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이건 정답이 아예 아닌 거고 1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7번. 자, 오염 경로는 첫 번째로 알려진, 그죠? 첫 번째로 알려진 케이스인데 뭐에 대한 첫 번째로 알려진 케이스죠? 발발인데 뭐랑 관련되어진 발발이니? 수입되어진 망고, 그죠? 수입되어진 망고와 관련되어진 발발에 처음 알려진 경우에서의 어떤 경로는 특별히 paradoxical,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감염 경로가 되게 모순적이라는 얘기죠. 1999년에 78명의 사람들, 13개 미국의 주에 78명의 사람들은 병에 걸렸습니다. 뭐로부터? 흔한
살모넬리아 어떤 병원균으로부터 병에 걸렸습니다. 15명은 옮겨졌고 죽었습니다. 미국의 13개 주에서 78명이 죽은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B가 먼저 나올지 C가 먼저 나올지 봐야 되는데 조사자들은 추적했습니다. 그 망고를. 그죠? 망고라는 게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망고에서 수입되어진 발발이니까 그 망고를 한번 조사해 본 거야. 그죠? 그 브라질에서 그 팜으로 추적을 한 거죠.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자, 어떠한 유럽 사람들도 어떤 유럽 사람들이니? 소비했던 그 같은 농장으로부터 망고를 먹었던 어떠한 유럽 사람들도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중요한 건 유럽 사람들도 먹었는데 안 걸렸어. 미국 사람들만 걸린 거야. 그럼 미국에서 뭔 짓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만 걸렸겠죠? 그 다음에 조사가들은 추론했습니다. 그 망고, destined, US로 목적이 되어진 망고가 아마도 세균을 흡수했다는 것을 추론했습니다. 뭐로써? 결과로서. 어떤 결과냐면 온수 처리의 결과로서. 뭐 하는데? fruit fly, 그 어떤 날파리들을 죽이는데 사용되어진 온수 처리의 결과로서 세균을 흡수했다는 것을 추론했습니다. 자, 그러면 A번 봐봐. 그 처리라는 게 뭘 받는 거야? 온수 처리를 받으면 되겠죠. 그 온수 처리는 요구되어졌습니다. 뭐하는데 요구되었죠? 충족시키는데. 미국의 기준인데 뭘? 생산을 막는. 어떤 생산을 막아? carrying, 운반하는. 지중해 fruit fly를 운반하는 생산을 막아내는 미국 기준을 충족시키는데 요구되었습니다. 그 어떤 온수 처리는. 그러니까 이걸 플라이를 막으려면 해야 되는 거였죠. 즉 기준인데 유럽 사람들은 부과하지 않았던. 유럽 사람들은 안 했던 건데 미국 사람들은 해야 되는 어떤 기준이 있었나 봐. 그 파머들은 그 어떤 온수 처리를 채택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cancer causing pesticide의 어떤 employing을 피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fruit fly를 뭔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이 파머 같은 것들 이걸 채택했다는 얘기 아니야. 10번. 그러나 조사가들은 발견했습니다. 망고를 따뜻한 물에 깊이 빠뜨리고 그 다음에 차가운 물에 다시 빠뜨리는 거가 뭐 전에? 패킹하기 전에 그거 하는 것이 이 디핑 자체가 주어고 대절 안에 주어고 동사가 initiate. 우리 롤 하는 사람들 이니시 걸다. 뭔지 알죠? 시작하게 하다, 개시하게 하다. 그럼 물을 빠뜨리는 거. 찬물에 갔다가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찬물에 다시 넣는 그런 것들이 시작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뭘 시작했어? 과정. 어떤 과정이냐면 프룻 안에 가스가 컨트랙트, 축소되는 어떤 과정을 척수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뭘 먹으면서? 오염된 물을 먹으면서. 그래서 단계인데 어떤 단계냐면 농부들이 완벽한 망고를 테이큰 해야 되는 뭐에? 인섹트, 뭐 없이? 이거 없이. 그죠? 이거라는 건 발암물질이죠. 발암물질 없이 인섹트에 대해서 망고를 깨끗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했던 그런 조치들은 궁극적으로 제공했습니다. 입장을, 뭐에 대한 어떤 균의 입장을 제공했습니다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나와야 돼? B가 먼저 나오고 그 처리가 뭐야? 온수 처리를 받고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까보고 나니까 오히려 그게 병원균에 대한 어떤 원인이 되었다. 정답은 B, A, C 2번 하면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자, 유사하게도 이해하는 건데 뭘 이해해? 개인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은 단지 make sense, 말이 됩니다. 자, 개인을 이해하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어떤 관점에서? 그룹의 관점에서. 어떤 그룹이냐면 그들이 관련되어진 그룹의 관점에서 개인이 이해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나라는 게 이해되려면 학생들 있는 데에서가 내가 이해되는 거야. 왜냐하면 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느낌 알겠죠? 개인은 혼자 있을 때 오히려 이해되는 게 아니고 나랑 포함되어진 그룹에서의 내가 이제 이해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자, 일단 가볼게요. 하버드 니콜라스 이 사람 말했습니다. 네가 새 눈을 가질 때 사람의 뭘 통해서? 프리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새 눈을 가지게 될 때 그 개인과 그룹에 대한 어떤 픽처, 장면들이 변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하면 되겠지. 그는 그렸습니다. 유추를. 어떤 유추죠? 그래피티와 다이아몬드, 흑연과 다이아몬드 유추를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흑연과 다이아몬드에 대한 얘기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개인과 사람의 그룹에 대한 얘기 나오겠죠? 제가 이게 순서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라 그러냐면 연결에 대한 개념을 놓치지 말라 그랬어. 뭔가 계속 한 개념이 계속 나오면은 그 중에 낄 수가 없는 거야. 다이아몬드랑 흑연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면 개인과 그룹에 대한 얘기가 중간에 낄 수가 없는 거지. 쭉 뭐랑 나와? 다이아몬드랑 흑연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자, 그 두 가지 물질은 흑연, 뭐 탄소 원자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거 이때 강조 용법이죠. 그러나 이리스 지우고 대절 주면 이때 강조 용법이에요. 그러나
방식인데 멍멍이죠. 어떤 방식이야? 이러한 개인적인 원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방식은 뭘 결론지어? 왜 하나의 물질이 소프트하고 다크하고 다른 것들은 단단하고 깨끗한지를 결정짓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원자는 똑같이 카본이야. 그렇지만 연결 관계가 어떤 거는 흑연이고 어떤 거는 다이아몬드가 되는지를 결정짓는다는 얘기지. 연결 관계가 원자들끼리의,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에 층층이 쌓인 레티스라는 게 뭔 뜻이냐면 뒤에 나왔죠. 격자 모양의 것은 틈틈이 쌓인 격자 모양의 것의 배열은 흑연의 의미합니다. 이것이 쉽게 무너지기 쉽다는 것을. 뭐가 뭐하는 반면에 매우 밀접하게 서로 엉키고 엉킨 다이아몬드가 의미하는 반면에 이것이 훨씬 더 단단하다고. 잘 다이아몬드로서. 물론 됐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았죠. 그러므로 when it comes to 몸에 관하여 탄소 원자에 관하여 전체는 더 강합니다. 이것의 부분의 합보다라는 것은 전체 어떻게 이렇게 연결됐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어. 자, 그 다음 4번 이후부터 카본 메타포를 조금 연장하자면 우리가 드디어 위가 나왔잖아. 정답 5번하고 4번 하면 되겠지. 3번하고 2번 안 된 이유는 다 뭐에 대한 얘기야? 다 카본과, 즉 흑연과 다이아몬드, 카본에 대한 얘기를 했었으니까 연결의 관계로 넣으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흑연과 다이아몬드에 대한 얘기였고 좀 확장해서 우리에 대한 얘기 나니까 정답은 4번 하면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도 개인적으로 우리가 판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룹에 있어서 개인이 판명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넘어갈게요. 9번. 9번은 생각을 잘 해봅시다. 통제군이라고 하죠. 과학하는 사람들 알 거야. 통제군. 그죠? 통제군은 다 똑같아야 돼.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식물이 뭔가 이제 햇빛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거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싶어. 햇빛의 양 빼고 다른 것들은 다 똑같아야 돼. 그죠? 뭐 영양 상태라든지 뭐 얼마나 뭐 자라났는지 이런 것들이 다 똑같아. 그게 통제군이라 그러고. 그죠? 통제군만 있으면 통제군이 다 똑같아야 되는 거. 그러면 햇빛의 양이 뭐야? 이게 종속 변수가 되겠죠. 이것만으로 바꿔가지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영향만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 그런 느낌의 어떤 글이죠. 만약에 우리가 발견한다면 차이점을 후보자의 선호에서의 차이점을 발견한다면 뭐와 뭐 사이에서 사람들인데 between A and B죠. 그 광고를 봤던 사람과 광고를 보지 않았던 사람들 사이에서의 후보자들의 차이를 발견해낸다면 본 사람과 안 본 사람들 사이에서의 뭐가 있어? 광고를 봤고 광고를 보지 않았어. 근데 그 사람 사이에서의 뭔가 후보자들의 차이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결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 차이가 광고를 봤는지 안 봤는지에 따라서 된 거라고 우리가 결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맞잖아요. 이게 이해되나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광고를 봤어. 광고를 보지 않았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 여기 집단들이. 근데 우리 A라는 후보에 대해서 어떤 광고를 보고 광고를 보지 않았어. 근데 결과가 좋아. 배드야. 똑같이 광고를 보지 않았는데 A에 대한 결과가 굿이야. 노우야. 그러면 배드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야? 광고를 보는 거랑 안 보는 거는 이 A의 평가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죠? 끼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럼 광고는 하나의 독립 변인이 될 수 없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이것 때문에 A에 대한 평가를 좋게 나쁘게 보게 되면 광고를 본 사람은 무조건 굿, 광고를 안 본 사람은 무조건 배드. 이렇게 나와야겠지. 이렇게 나와야지만 광고가 독립적인 변수로 쓰이는 거지만 만약에 이게 안 나오게 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순간 광고라는 건 독립 변수가 절대 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괜찮죠? 이 정도는 좀 끄집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3점짜리에 대한 느낌이니까. 자, 갈게요. 왜 이것은 필수적입니까? 이시세 묻히면 to isolate라는 것은 뭔가 고립시키는 거랑 통제적인 뭔가 변수를 통제하는 것이 왜 필수적입니까? 그러면 이거 중요한 건 이 광고는 독립 변수가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독립적인 변이를 조작시키는 게 왜 중요합니까? 뭐 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뭔가 외생 변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러한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서 고려해 봅시다. 연구를. 뭐에 대한 연구? 텔레비전 광고 영향에 대한 연구. 뭐에 대한? voting preference에 대한 어떤 투표 선호에 대한 이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가정해보자. 됐죠? 생각됐죠? 우리가, 그죠? 흥미가 없다고. 교육의 어떤, 교육이나 종교라든지 부모들의 정치적인 선호라든지 그리고 이런 거에 흥미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어떤 다른 독립적인 변수 이런 것들에도 별로 관심이 없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봅시다.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모든 것은 그냥 뭐였다? 그 특별한 TV 광고를 보는 것이 보팅에 영향을 끼치는지 안 끼치는지였다. 딴 거 다 필요 없어.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이 어드버타이먼트를 보는 것 자체가 영향을 끼치는지 안 끼치는지 한번 보고 싶다는 얘기죠. 현재 가정해봅시다. 우리가 뭐 하지 않아? 매니플레이트 하지 않았다. 조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정해봅시다. 누가 TV를 봤는지 누가 보지 않았는지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거를 안 했다는 얘기야. 광고를 봤는지 안 봤는지를 나누지도 않았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럼 한번 가정해봅시다. 가정해봅시다. 또 뭘 가정해? 대신에 우리가 특별하게 간단하게 몇몇의 사람들을 발견했던 건데 어떤 사람이야? 광고를 본 사람과 광고를 보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한번 발견해봤다는 것을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그들의 정치적인 선호를 물어봤다는 걸 가정해봅시다. 라고 하면 드디어 광고랑 광고 보지 않았다는 걸 나누기 시작했잖아. 자, 제시문 봐봐.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광고를 보고 보지 않은 거로 나눈 거 다음에 나와야겠지. 그러니까 정답 몇 번 해야 돼? 5번 해야겠지. 왜냐면 여기서 뭐 했어? 광고를 본 사람과 그죠? 보지 않은 사람으로 나눴다고 했으니까 5번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러니까 대신에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런 반응이 나오면은 알지 이 광고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얘기지. 대신에 이것은 뭐 때문일지도 몰라. 많은 다른 어떤 개인적인 선호일지도 모릅니다. 선호적인 어떤 변수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나오면은 광고 때문이 아니고 다른 요인들 때문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답은 5번 하면 되겠죠. 괜찮은 문제. 5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광고를 본 사람, 보지 않은 사람으로 이제 위에 나왔기 때문에 나누는 거 그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나눈 게 바로 5번 위에 글이었다. 정답 5번을 보면 돼. 10번 가보겠습니다. 자, 10번. 10번은 폭력적, 차별적인 컨덕트 실행은 반드시 빠르게 처벌돼야 되고 그 다음에 스피치, 차별적인 걸 말하는 언사 같은 것들, 혐오적인 생각들은 반드시 강력하게 제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못하게 하려는 얘기야. 하지만 아이디어를 뭔가 처벌하는 것은 우리가 고려하는 차별적이고 혐오적이라고 우리가 고려하는 아이디어를 처벌하는 것 자체는 나동리죠. 뭐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자유로운 어떤 표현의 자유죠. 표현의 자유의 원칙을 어길 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한 그룹 간의 불신뢰와 차별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뭐라기보다 오히려 그것들을 줄이기보다는. 그러니까 뭔가 자꾸 차별하는 순간 오히려 더 골이 깊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클래스들 사이에서. 증거는 제한합니다. 뭘 제한하지? 우리들 중 어떠한 누구도 면역이 없다는 걸 제한합니다. 면역이 없다는 건 뭔 뜻이야? 다 상처받기 쉽다는 얘기죠. 뭐로부터? 암묵적이거나 무의식적인 편견으로부터. 그러니까 암묵적, 무의식으로 툭 던졌는데 우리가 편견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어떤 그런 편견이냐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뭐와 함께? 이것에 연장되어진 구조적인 차별과 함께. 그러므로 어떤 언사냐면 차별적인 어떤 스테레오타입을 반영하는 언사들은 종종 약이 되어집니다. 뭐로부터 약이 되어집니까? 무시랑 민감으로부터. 뭐라기보다는 악이라기보다는 무시랑 민감으로부터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물론 우리는 반드시 세게 이런 어떤 바이어스에 컴뱃 해야 됩니다. 뭘 포함하면서? 의도치 않은 다양성을 포함하면서. 그러나 그 도구는 어떤 도구? 그렇게 하는 거는 반드시 싸워야만 하는 거지. 그렇게 해야만 하는 도구 자체는 근데 그냥 진행되는 게 아니고 적절하게 조정돼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쳐 나가긴 해야 되는데 적절하게 조정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누군가는 어떤 누군가냐면 이런 어떤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의 관점을 전달하고 있는 누군가는 뭐 할 것 같습니까? 반응할 것 같습니다. 훨씬 더 긍정적으로 뭐 하는데 건설적인 교육적인 아웃리치를 뭔가 하는데 조금 더 반응할지도 모릅니다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보다 혐오적인 언사의 처벌과 고소라기보다는 건설적인 교육적인 어떤 방식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반응할지도 모릅니다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처벌을 하지 말고 교육적인 게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심지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의식적으로 뭔가 hateful view, 혐오적인 관점을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교육적인 전략은 훨씬 더 장래가 촉망합니다. 뭐보다 검열보다 그들의 어떤 관점을 바꾸고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떤 영향을 억제하는 어떤 검열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처벌 때리는 것보다. 봅시다. 우리는 상당한 어떤 파이트를 두어야만 합니다. 차별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뭘 통해서? 처벌이 아니고 교육적인 노력을 통해서. 정답은 3, 4, 5는 아니겠죠. 근데 그것은 아마도 생산할 것을 긍정적인 반응을 사람들로부터 어떤 사람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뭐에 관계없이 그들의 관점을 지속적으로가 아니고 일관적으로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사용하든지 않든지 간에랑 상관없이 훨씬 더 효과적일지도 모릅니다. 정답은 1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에 3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